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타이거 탑10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시장이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는 압축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를 선택하려다가도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는 게 뭔가 재미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삼성전자 하나만 가져가기 불안하면 현대차, LG화학 같은 대형주 4-5개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코스피 200은 재미없고 개별 종목이나 테마 ETF는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시장 대표 종목 10개 내외로 구성된 압축 포트폴리오입니다. 타이거 탑10 ETF가 바로 그런 ETF인데요. 압축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8,430억 원 수준인데 이 정도면 국내 상장한 ETF를 통틀어도 한 20위권 내에 랭크가 되는 수준입니다. 기초지수는 FN가이드 탑10 지수인데요. 지수 구성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통틀어서 유동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왼쪽은 현재 FN가이드 탑1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오른쪽은 2021년 2월 1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0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FN가이드 탑10 지수에는 빠진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탑10을 뽑는 기준이 유동시가총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시가총액 우리사주, 대주주 지분과 같은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 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시가총액을 산출한 것을 바로 유동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구성을 보면 삼성물산 43.4 그리고 삼성전자 31.4%입니다. 두 기업이 보유한 주식 비중이 75%에 달하는데 이 주식은 시장에 나올 주식이 아니죠. 그래서 유동주식수에서 제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탑10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최근 3년 누적 성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빠질 때는 더 빠지는 압축 포트폴리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는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고 코스피보다는 이 FN가이드 탑10 지수가 더 성과가 괜찮았는데 만약 시장이 바뀌어서 중소형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세 지수의 희비는 분명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시장이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동기간에 보시면은 타이거 탑10이나 코스피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그리고 FN가이드 탑10 지수의 성과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소프트웨어 등 시장의 주도주들이 모두 FN가이드 탑1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거나 혹은 쿠팡이 나스닥 상장 후에 고평가 논란과 함께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간다면 카카오 네이버도 주가 조정이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성과가 너무 좋긴 한데 이런 성과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FN가이드 탑10 지수는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다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지표 중에서는 변동성만 좀 보고 가면요. FN가이드는 코스피와 코스닥 딱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코스피 200과 FN가이드 탑10 그리고 코스닥과 FN가이드 탑10의 변동성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탑10 ETF의 상장 직후 포트폴리오와 2021년 2월 19일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기존에 있던 네이버, 그리고 LG화학들은 몸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주도주가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10개 종목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탑10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한 것은 2020년 6월 15일 정기 리밸런싱 이후입니다. 당시에 삼성 SDI, 카카오, NC소프트, LG생활건강이 새로 편입이 되었고요.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KB금융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4일에 다시 현대모비스가 들어오고 LG생활건강이 빠진 거니까 지금 2021년 2월 19일 기준 무려 4개 종목이 작년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과 타이거 탑10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하면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재, 금융, 필수소비재 이런 쪽 섹터들은 편입비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ETF를 비교를 할 때 항상 섹터를 언급을 빼놓지 않고 하는데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성장주 ETF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타이거 탑10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N가이드 탑10 지수의 PER, PBR 추이인데요. 2020년 6월 15일 이 정기 리밸런싱 때 PER, PBR이 급등을 했습니다. PER, PBR이 높은 종목들이 들어오고 반대로 금융주 같은 PER, PBR이 낮은 종목들이 편출이 되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PER, PBR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성장주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그래서 지수 자체의 PER, PBR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지수였는데 상당히 다이나믹한 성장주 ETF로 변모한 것을 이 PER, PBR 추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 시장 분위기는 타이거 탑10에게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 좀 반등이 있었죠. 반면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 포스코가 2021년 2월 22일 그리고 2월 23일 양일에 걸쳐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타이거 탑10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LG와 카카오는 이틀간 이렇게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타이거 탑10이 포함하고 있는 성장주들은 실제 적자인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중소형 성장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혹은 금융주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이거 탑10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주를 비롯해서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다시 타이거 탑10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장 주식수 기준으로 25위까지 뽑아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몸집이 정말 커졌습니다.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 이런 종목들과 시총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죠. 2월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유동 주식수 말고 상장 주식만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KB금융이 69,200원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현재 카카오 시총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엄청난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당분간 타이거 탑10은 성장주 위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로 압축 투자를 하고 싶다면 타이거 탑10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이후 완전히 성장주 ETF로 변모한 만큼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온다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